네, 들어두고 또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을 현직 판사와 함께 배워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눈매 교정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간 만 18살의 여성 A씨. 성형외과 측은 눈썹 거상술을 권했고 A씨는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더욱 예뻐진 외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흉터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고 신해철 씨 수술 집도의가 또 의료사고에 연루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위절제 수술도 그렇지만 성형수술은 분쟁이 더 흔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주선아 판사와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쟁인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만 18세의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가 난 인상으로 느껴지고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있으니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눈썹 아래 피부를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눈썹 아래에 큰 흉터가 생겼고 쌍꺼풀 라인이 좁아지는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자는 눈썹 거상술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이 아니었으므로 의사가 눈썹 거상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고 흉터가 남게 한 것도 수술한 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가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방법의 선택 문제와 흉터를 남게 한 의료 과실, 또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1심 법원은 의사가 눈썹 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눈썹 거상술을 받으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대법원이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대법원은 미용 성형술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 외모의 변화,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서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사가 시행한 눈썹 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거나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시술 방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의사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눈썹 거상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것은 시술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네, 이게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을 제기해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시술법을 선택해서 그에 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환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눈썹 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데 소비자원의 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수술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환자가 20%에 불과하다. 근데 만약 병원이 그러면 환자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네, 미용 성형술을 포함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전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에게 좋지 않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성형수술 받을 때 법적으로 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미용 성형술 역시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성형술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의 장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미용 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서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자, 주선아 판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